밤 12시쯤 텐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내려가야겠다. 더 이상 이 모임에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텐트 밖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가는 소리려니 했는데 그 발소리가 텐트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텐트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사람은 낮에 술 마시던 남자였어요. 60대 초반쯤으로 보였던 그 사람이었죠. 아가씨, 혼자 있기 외롭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어요. 나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그렇게 새침대기처럼. 어차피 혼자 사는 거 서로 위로해주자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골목 어귀에 자리한 제 카페는 오늘도 조용했어요. 이곳을 연 지 벌써 3년째인데 단골 손님은 10명도 채 안 됐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편했어요. 이혼 후 나는 의도적으로 세상과 거리를 뒀습니다. 25년 넘게 이어진 결혼 생활의 끝에서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거든요.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 때가 있었어요. 그 말이 무섭게도 점점 진실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죠. 오전 10시 근처 대학생 2명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았어요. 아메리카노 2잔. 학생들은 구석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각자의 세계로 빠져들었죠. 카페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삶이지. 카운터 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는 게 요즘 유일한 재미였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시간이 꽤 흘렀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 단골 손님인 정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정혜 씨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산 토박이었어요. 밝고 수다스러운 성격이라 저와는 정반대였지만 그래서인지 가끔 대화를 나누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좀 한가하네요? 요즘 계속 이래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가 봐요. 정혜 씨는 따뜻한 카페라떼를 주문하고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사장님, 이런 모임 어때요? 저도 다음 주부터 나가보려고 하는데 달빛 산행 모임 마이너스 중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힐링 산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북한산 둘레길에서 진행된다고 했죠. 전단지를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뭐가 부담스러워요. 다들 나이도 있고 그냥 편하게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말 안 해도 돼요. 정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혼자만 계시니까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니.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였지만 남이 말하니까 더 신경 쓰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고 입꼬리가 자꾸 처지는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사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카페 문을 닫고 나면 할 일이 없었죠.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됐고 책을 읽어도 같은 페이지를 몇 번씩 반복해서 읽게 됐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에는 이 자유가 좋았는데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던 나에게
혼자만의 공간은 축복처럼 느껴졌었어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자유는 외로움과 구별이 안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번 정도는 나가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 그런 시선이 느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계속 혼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생기가 없어지는 내 얼굴이 보였거든요. 말을 안 하니까 목소리도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았고요. 산행이라면 억지로 대화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한 번만 나가고 그만두면 그만이고요. 다음 날 아침 정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저기, 그 산행 모임 말인데요. 저도 한번 나가볼게요. 어머,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시간이랑 장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한 거지? 하지만 이미 말을 꺼낸 이상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밤 등산복을 꺼내 펼쳐놨습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이 사준 건데 한두 번 입어본 게 전부였죠. 오래돼서 그런지 약간 낡아 보였지만 그래도 입을만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잘 안 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약속을 잡은 거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묘한 떨림 같은 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장사만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등산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현관문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북한산으로 향하는 동안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못 간다고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죠. 다들 등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나는 잠시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오지 말 걸 그랬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이렇게 어색했던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정혜 씨가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새로 오신 분이신가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자 키가 꽤 큰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으로 보였는데 첫인상이 묘하게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깊이가 있으면서도 따뜻한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네, 윤서희라고 합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손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죠. 김도연입니다. 오늘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코스가 어렵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친절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편안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모임 리더가 간단한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면서 듣는 척했지만 사실 머릿속은 하에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죠. 일행이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밟힐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오랜만에 맡는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런 공기가 있었구나.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요한 새벽도, 이렇게 차가운 바람도. 여기 계단 조심하세요.
한 남자가 자연스럽게 내 옆으로 왔습니다. 김도현이라고 소개했던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들 긴장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네. 사실 좀 어색해요. 당연하죠. 근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도연이 앞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작은 배려가 따뜻하게 느껴졌죠. 힘들지 않으시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지만 내색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패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도연이 먼저 속도를 늦췄습니다.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그의 배려가 부담스럽기보다 고마웠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내가 힘들어하는 걸 귀찮아했거든요. 체력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런 말을 자주 들었죠. 그래서 나는 언제부턴가 힘든 내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도연의 질문에 나는 카페를 운영한다고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네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잖아요. 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냐고 묻거나 힘들지 않냐고 물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일의 의미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냥 생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도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되는 공간이잖아요. 피난처.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30분쯤 더 걸었을까요? 첫 번째 쉼터에 도착했어요.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준비해온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나는 도연 옆에 자연스럽게 앉게 됐죠. 달빛 아래서 보는 그의 옆 얼굴이 선명했어요. 남자다운 턱선과 함께 온화한 표정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 얘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도연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호기심 어린 질문도 없었죠. 그게 오히려 고마웠어요.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도연의 목소리에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슬픔을 다 사귀고 난 뒤에 그런 담담함이었죠. 저도요. 익숙해졌어요. 근데 가끔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외롭다고,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거든요. 가끔은 외롭죠. 도연이 내 말을 대신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았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온기가 느껴졌어요. 혼자 산다는 공통점이 우리를 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연결 같은 거였죠. 자, 이제 다시 출발할까요? 모임 리더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도연도 먼저 일어나서 내게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세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놓기가 아쉬웠지만 곧 손을 놨죠. 다음 구간이 좀 험해요. 조심해서 가야 해요.
도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그가 옆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와 함께 걷는 게 좋았습니다. 일행이 다시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 자연스럽게 내 앞에 섰어요. 뒷모습을 보며 걷는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52살에 이런 감정이 올 줄은 몰랐어요. 자, 이제 능선길로 갑시다. 좁은 구간이 있으니까 2명씩 짝을 지어주세요. 자연스럽게 도연이 내 옆으로 왔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네. 산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한쪽은 바위 절벽이고 다른 쪽은 까마득한 계곡이었죠. 랜턴 불빛만으로는 발밑이 잘 안 보였어요. 제 뒤를 따라오세요. 도연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었어요. 따뜻하고 거칠었죠.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야?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숨이 가빠졌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많아요. 도연이 먼저 바위를 넘고는 나를 당겼습니다. 발을 잘못 디뎠는지 몸이 휘청했죠. 그 순간 도연의 다른 손이 내 허리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소리까지 들렸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죠. 말을 하면 떨리는 목소리가 들킬 것 같았거든요. 더 좁은 구간이 나왔습니다. 한 명씩밖에 지날 수 없는 길이었어요. 도연이 먼저 건너가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저한테 기대세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바위가 미끄러웠습니다. 발이 헛나가는 순간 도연이 나를 확 잡아당겼죠. 그의 가슴에 얼굴이 부딪혔어요. 놀라셨죠? 도연의 팔이 내 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등산복 너머로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심장 소리도 들렸죠. 아니, 그게 내 심장 소리인지 그의 심장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죄송해요. 황급히 몸을 떼려고 했지만 도연이 나를 놓지 않았어요. 아직 위험해요. 조금만 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왜인지 가슴 깊은 곳이 저릿했어요. 우리는 몇 초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굴이 뜨거웠죠. 이제 괜찮아요. 도연이 천천히 나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손은 내 팔을 잡고 있었어요. 나머지 구간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놓고 싶지 않아서였죠. 적어도 나는 그랬어요. 2번째 쉼터에 도착했을 때 숨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도연과의 접촉 때문에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거든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무사히 왔어요. 다행이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나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55살에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슴은 이미 제멋대로 뛰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고 무언가 수군거리는 모습도 보였죠. 저 2분 사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딱 봐도 분위기가. 나는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도연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 차를 건넸어요. 드세요. 몸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
종이컵을 받으며 손이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나 정말 이상해졌나 봐. 하지만 이 이상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느끼고 싶었죠. 자, 이제 마지막 구간 갑시다. 정상에서 텐트 치고 하룻밤 쉴 거예요. 모임 리더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텐트라는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뛰었어요. 도연이 내 옆에 섰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걷기 시작했죠. 손바닥에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쉼터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모임 리더가 말했어요. 여기서 텐트 치고 새벽까지 쉬었다가 일출 보러 갑시다. 텐트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자야 한다니.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혼자 내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여성분들은 저쪽 텐트 쓰시면 돼요. 나는 정혜 씨와 다른 여성 한 분과 함께 텐트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혜 씨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먼저 하산하게 됐어요. 결국 나는 낯선 여성과 단둘이 텐트를 써야 했죠. 문제는 그 여성이 오늘 내내 나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텐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녀가 말했어요. 처음 오셨다면서요? 근데 벌써 남자분이랑 친해지셨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요즘 이런 모임에 오는 여자들 다 목적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혼한 사람들은. 그녀의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기요, 전 그냥 됐어요. 저 다른 텐트 가서 잘게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기 싫거든요. 그녀는 짐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텐트 안에 나 혼자 남았어요. 역시 오지 말걸.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한편 남자들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처음엔 조용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커졌죠. 요즘 혼자 사는 여자들 참 적극적이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이혼녀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데 나오는 거지. 텐트 안에 누워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숨이 막혔습니다. 밤 12시쯤 텐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내려가야겠다. 더 이상 이 모임에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텐트 밖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가는 소리려니 했는데 그 발소리가 텐트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텐트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사람은 좀 전에 술 마시면서 이혼녀 어쩌고 하던 남자였어요. 워낙에 말도 많고 목소리가 특이해서 기억이 나요. 60대 초반쯤으로 보였던 그 사람. 아가씨, 혼자 있기 외롭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어요. 나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그렇게 새침대기처럼. 어차피 혼자 사는 거 서로 위로해주자고. 그가 내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텐트 밖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죠. 아, 이게 그냥 당장 나가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랐어요. 그 남자는 술이 조금 깬 듯 실수였어 하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텐트 밖에서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네.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텐트 밖에서 가만히 서 있었고 나는 텐트 안에서 떨림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도연 씨, 조용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혹시 함께 있어 주실 수 있을까요? 말하고 나니 부끄러웠습니다. 55살 먹은 여자가 무슨 어린애처럼. 하지만 정말 혼자 있기가 두려웠어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했죠. 낯선 여자 텐트에 함께 있어 달라니. 알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밖에서는 추우시잖아요. 도연이 조용히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으니 어깨가 닿았죠.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줬어요. 나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도연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였죠. 아직도 떨고 계시네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텐트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도연의 손이 내 뺨을 스쳤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희 씨, 그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이게 꿈인가? 55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도연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거든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의 팔이 내 등을 감쌌죠. 정말 괜찮은 거죠? 도연이 잠시 입술을 떼고 물었습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텐트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오랫동안 외로웠던 시간을 위로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50대든 살이든 60대든 사랑은 여전히 가능했거든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일찍부터 사람들이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도연과 함께 나왔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는 이미 하산했다고 했어요. 다행이었죠.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도연 씨 멋있더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 누군가 말했지만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좀 과했던 것 같기도 해. 저 여자 때문에 모임 분위기가. 그 말이 들렸습니다. 내 탓이라는 거였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도연 씨, 나는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먼저 내려갈게요. 모임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서요. 도연이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도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어요. 우리는 조용히 일행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길로 하산하기 시작했죠. 죄송해요. 제 때문에.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어젯밤에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무서웠거든요. 하산길은 조용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저기 보이는 계곡 예쁘죠? 도연이 가리킨 곳을 봤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봄에는 철쭉이 만발해요. 그때 오면 더 좋아요. 봄에. 그 말에는 은근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봄에도 함께 있을 거라는. 산 중턱 정자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도연이 가져온 물을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물을 마시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주름이 보였지만 그게 보기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서희 씨는 어떤 일 하신다고 했죠? 카페요. 작은 카페 운영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교사였어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죠. 5년 전에 정년 퇴직했고요. 국어 선생님이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는 거네요. 말을 잘한다고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요즘은 가끔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말하고 나니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내가 떠나고 3년 동안 누구와도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서희 씨와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도연과 이야기하는 게 편했어요. 하산을 마치고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산에 있을 시간이었죠. 점심 식사나 하시겠어요?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좋아요.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죠.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도연이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어요. 정갈한 밥상이 나왔죠. 사실 모임에 참가한 것도 너무 외로워서였어요.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네요.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모든 사람과 어울릴 필요는 없어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우리 시선이 마주쳤죠.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이 근처라도 걸어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서희 씨,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혹시 저와 가끔 이렇게 만나도 괜찮을까요? 모임이 아니라 그냥 둘이서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대답하고 나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걷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도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살짝. 나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거든요. 이상하네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도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래, 천천히면 돼. 우리 손은 계속 맞잡혀 있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옆에 있었죠.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날까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연의 온기가 손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외로움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길 바랍니다.